네, 안녕하세요. 토요시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무 능력 향상, 전화 업무에 대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 능력 향상이라고 하는 건 제가 하고 있는 업무, 이런 것들하고 다 연관되어 있고, 실제 실무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화 업무 관련해서 이번 강의 진행할 건데요. 이게 전화 업무의 특징이 좀 뭔지 한번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에도 이제 이메일 관련 내용 말씀드리고, 그다음 뭐 엑셀 만드는 거 관련드렸는데, 첫 시간, 이게 업무 능력 향상의 첫 번째 시간인 이메일 있잖아요. 요거하고 사실 좀 연관이 있기는 해요. 전화 업무라는 게. 이 이메일 가지고, 뭐 이메일이 뭔지는 아시니까, 이메일 가지고 모든 업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메일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전화도 해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SNS를 좀 이용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요. 특히 이제 전화 업무 같은 경우는 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 뭐 5가지 정도인데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이메일 같은 거나 혹은 SNS로 이제 뭔가 이렇게 업무를 처리했잖아요. 진행하고 있으면 그, 만약에 상대방한테 이거 이메일이나 SNS 이런 것들로 이제 뭔가 자료를 보냈거나 어떤 응답이 필요한 어떤 내용을 보냈다 치면 서신을 보냈으면 그 내용을 잘 받았는지 좀 확인 차원에서 좀 전화 업무를 좀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건다는 소리예요. 잘 받으셨는지 확인하셨는지. 그죠? 사실 이메일이나 SNS 이런 걸로 피드백이 당장 오면 좋겠지만 통상 피드백이 오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혹은 내가 전달한 메일을 수신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열어봤는지 안 열어봤는지 확인하는 게 확인이 계속 안 되고 있다면 당연히 내용 잘 받으셨는지 전화로 물어볼 필요는 좀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전화로 업무를 하는 특징 중에 신속하게 일 처리가 필요할 때 전화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이게 1번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내용 잘 받았는지 확인하는 게 좀 급해서 그런 거잖아요. 혹은 좀 중요한 내용이면. 그래서 신속하게 일 처리할 때 전화 업무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근데 이게 좀 단점이 좀 있는데,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 전화라고 하는 건 내 시간, 즉, 나의 시간에 맞춰진 타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시간, 나의 시간에 맞춰서 그냥 전화하는 보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가 없는 거죠. 상대방이 되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전화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받는다 손 치더라도 대답을 바로 못 해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이나 흐름을 좀 뺏을 수 있는,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건 좀 주의해야 되고요.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정확한 업무 파악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업무나 이런 것들은 사실 SNS도 안 되고 이메일 가지고 그죠? 좀 더 정확하게 내용을 디테일하게 전달해 놓고 전화로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받은지 안 받은지 확인하고 시작할 건지 안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확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플을 깔아서 자동으로 좀 녹음되게 하는 편이긴 한데 때때로 녹음이 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계속 이게 뭐 1분, 2분 얘기한 거는 괜찮은데요. 한 10분 통화하고 뭐 30분 통화한 거를 사람들이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전화를 받으면서 항상 이렇게 메모하진 않잖아요. 때로는요. 외부에서 업무하고 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이제 녹음하는 기능도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요즘 어플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 사용해서 조금 녹음하는 것도 좀 나쁘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 음. 근데 이제 또 전화기에 핸드폰에 그런 용량들도 좀 있긴 할 텐데 어쨌든 녹음 기능도 좀 잘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화 업무의 특징이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면 우리가 전화를 어떻게 걸고 어떻게 받고 어떻게 이제 확인하고 연락처 어떻게 저장하고 뭐 끝으로 어떻게 얘기할지. 특히나 전화를 걸고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여러분들 잘 하시겠지만 전화 거는 것부터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해볼게요. 어, 보통 전화를 걸죠. 전화를 건다는 소리는 뭐 거는 거예요. 이게 휴대폰으로 걸든 아니면 일반 사무실 전화를 걸든 전화를 걸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은 뭐부터 먼저 하십니까? 전화 걸어서 대뜸 뭐 누구 뭐 자료 어디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진 않죠. 메일 열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열어보진 않죠. 물론 아는 사람, 통성명이 된 사람들끼리야 괜찮지만 저는 아무리 통성명이 돼 있어도 인사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어, 인사부터 먼저 시작하고요. 그죠? 난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사실 여기 한 개를 제가 빠뜨렸는데 어떤 거 하냐면 혹시 통화 괜찮으신지를 물어봐요. 저 같은 경우는. 통화 괜찮으신지. 됐죠? 통화 괜찮으신지. 이걸 먼저 물어보는 편이에요. 자, 이거 다시 할게요. 어, 인사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요. 전화를 걸면 안녕하세요. 당연하겠죠?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토이즈 코리아의 누구누구입니다. 공공업체의 누구누구이신지요? 뭐 맞다 틀리다가 나오죠. 혹은 전화를 대신 받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확인이 되면 통화 괜찮은지 먼저 저는 물어보는 편이에요.
이게 1분짜리 통화든 5분짜리 통화든 10분짜리 통화든 간에 서로 이제 상대방한테 시간을 뺏는 거기 때문에 통화 괜찮은지를 먼저 물어보는 게 조금은 예절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요즘 이런 걸 많이 사람들이 빠뜨려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놓고 이제 이게 통화가 괜찮은 게 확인이 되면 용건을 말씀드리겠죠. 땡땡 관련해서 견적서 요청 드리려고 전화했다. 그 다음에 블라블라 뭐 무슨 내용을 주고받겠죠. 맞죠? 자, 그래놓고 다 주고받고 바로 끊는 게 아니라 마무리 요청을 해야 되겠죠. 한 번 더 내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하고 정중하게 끊는 이렇게 정중하게 전화를 끊는 거. 이런 과정으로 전화를 걸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끊는 방법까지 설명드렸고요. 전화 거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전화 받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좀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 제가 1번, 2번으로 크게 한번 나눠봤는데 1번은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받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저장된 번호로 전화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받으면 요즘 휴대폰은 이런 번호가 뜨잖아요. 뭐 당연하죠. 뭐 뜨잖아요. 아니면 070도 뜨고 그죠. 근데 아는 사람 전화 받으면 그 사람 내가 전화에 저장해 놓은 그 사람 성함의 이름이 나오거나 상호가 나오잖아요. 이런 건 괜찮은데 제가 요즘 너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모르는 전화번호 왔을 때는 저는 네라고 하면서 전화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네라고 절대 받으시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요거 제가 조코치라고 써놨죠. 모르는 전화 받으면 무조건 네라고 전화 받지 마주시고요. 그냥 저는 여보세요라고 합니다. 예, 여보세요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보이스피싱이 좀 이제 문제잖아요. 이게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를 제가 듣긴 했는데 네라고 대답하면 이게 자동 결제되는 어떤 응답의 보이스피싱이라고 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 네라고 대답하지 말고 여보세요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건 네라고 대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승낙한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걸 물어보는 누군지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죠? 그래서 여보세요라고 전화 꼭 받으십시오. 통상 전화를 제가 한 10통 걸면 한두 분 정도는 네라고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그랬는데 이거 주의하십시오. 보이스피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모르는 전화번호는 무조건 예라고 여보세요라고 전화 받고요. 그 다음에 통성명을 끝내고 용건을 끝나고 나면 전화번호를 반드시 저장하거나 차단합니다. 좀 그쵸. 차단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사실 전화를 받아보면 요즘은 070으로 전화가 오는 횟수보다 010이나 아니면 지역번호 있잖아요. 이런 지역번호로 전화 왔는데 엉뚱한 사람인 거예요. 무슨 광고회사고, 무슨 분양회사고, 땅 사라 그러고, 주식 투자하라 그러고, 그죠? 그런 그 번호는 저는 과감하게 다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070 전화번호는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고요. 저장 이제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게 되면 당연히 저는 저장된 상대방 이름을 먼저 불러주는 편이에요. 땡땡 기업의 홍길동이라고 하는 과장님이시다. 그럼 홍길동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전화를 받는 편입니다. 좀 친근하게. 그래서 전화를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전화 내용을 다시 이메일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죠? 전화 내용을 다시 이메일로 한다는 소리는 딴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전화를 건 이유가 이런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메일이나 뭔가 자료를 보내고 나서 내가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통상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다시 이거를 제가 전화했던 내용도 제가 이메일로 정리를 해서 다시 보내는 편이에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전화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도 제가 이메일로 다시 정리해서 그 근거하고 이유를 좀 남기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화로 그냥 끝, 녹음했다고 끝, 그거보다는 다시 이메일로 한 번 더 정리 차원에서 다시 메일로 좀 보내주는 편이에요. 이건 사람의 이제 습관이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연락처 어떻게 저장하고 계신가요? 연락처요. 연락처 어떻게 저장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저장합니다. 업체명하고 한 칸 띄우고 이름 한 칸 띄우고 직급의 님이라고 꼭 붙여요. 자, 가령 이런 식이죠. 토이즈 코리아의 강선남 실장님 이런 식으로 저장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의 어떤 저장 방식이 있을 텐데 저는 통상 이런 식으로 저장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이런 좀 내용이 있고요.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이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게 전화를 잘 받고 잘 끊고 잘 걸어야 한다는 거.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직원 아니면 대표잖아요. 그죠? 맞죠? 직원 아니면 대표잖아요. 전화 업무니까요.
직원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그 전화를 내 회사 어떤 회사 이름으로 전화를 한 직원이라면 여러분 회사의 얼굴이 되는 거고요. 대표분이시라면 당연히 회사의 전부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화도 이메일도 사실 다 중요하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요런 내용들. 그래서 전화 예절 혹은 전화 업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요런 것들도 어떤 이런 프로세스나 혹은 요런 내용을 좀 인지하셔서 여러분들 하시는 업무에 능률을 혹은 능력을 좀 향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